자, 우리 9.1.3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은 시상 접두 모음 규칙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미완료 과거를 만들 때 이 앞에 엡실론을 붙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과거 시상 접두 모음이라고 부르면서 요 애를 붙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일반 어간에다가 앞에 애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이 앞에 애를 붙였을 때 뒤에 나오는 어간과 애가 만나서 일단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말에 아하고 이하고 만나면 아이도 되지만 애도 되잖아요. 이렇게 단축도 되고 형태가 좀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음과 모음이 만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류어 동사나 삐스띠오 동사는 요 두 동사는 자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애를 붙이고 넘어갔지만, 만약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동사라면은 이 앞에 애가 붙는 것 때문에 이 어간의 첫 모음, 그러니까 어간의 첫 철자, 그것이 모음이기 때문에 이 모음과 이 애가 만나서 일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9.1.3에서 시상 접두 모음 규칙을 한번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1번 볼게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간에 시상 접두 모음이 접두될 때에는 단순히 애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미 앞에서 두 개의 예를 살펴봤지만 우리 다른 예로 이 레고를 한번 보면요. 얘는 레고 동사에서 왔으니까 어간이 레그예요. 그죠? 여기 이제 기본형 어간을 쓰고, 얘는 미완료 과거니까 애를 붙이는데, 여러분 이 뒤에 나온 이 첫 번째 철자가 람다잖아요. 그러니까 람다와 엡실론이 만나봐야 얘는 그냥 어떤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엘레곤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모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면요.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간에 이 시상 접두 모음이 접두될 때에는 접두 모음 엡실론과 어간의 첫 철자, 그 모음 철자가 만나서 변형을 일으킨다라는 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헬러어에서 있잖아요. 어떤 어간의 첫 철자가 대부분은 아나, 에나, 오 요 세 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위나 이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고 아나, 에나, 오 요 세 가지가 올 경우에만 특별히 요 이제 엡실론과 이 어간의 첫 모음이 만나서 변형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을 한번 보면요. 이 에 뒤에 아나, 에로 시작하는 철자가 오면 얘를 뭐로 바꾸냐면 에타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에 뒤에 아나, 엡실론이 오면 에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고라는 동사가 있어요. 인도하다라는 동사인데 이것의 어간이 아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형 어간이니까 이 아그 뒤에 우리가 미완료음이 온을 붙이고 앞에 시상접두 모음 엡실론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애하고 아하고 만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애하고 아하고 만나면 뭐가 된다? 에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에곤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에아곤이 아니라 에하고 아하고 만나기 때문에 에타로 길어져서 에곤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곤을 딱 보면 우리가 눈에 엡실론이 보이지 않죠. 이건 에타죠. 그러니까 엡실론 있잖아요. 이게 요거 엡실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완료 과거를 만들 때 앞에 엡실론을 붙여준다라고 우리가 외웠을 때 이걸 보면 당황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에타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형태적으로. 왜?
시상접두 모음 엡실론과 자, 첫 번째 이 철자가 I일 경우에 이 두 개가 만나면 에타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우리 헬라어 단어 중에 STO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먹다라는 뜻인데 자, 이 어간의 기본형이 뭐냐면 ST예요. ST. 자, 요 그 어간을 보면은 맨 앞에 뭐로 시작돼요? 엡실론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엡실론 앞에 시상접두 모음 에를 붙였더니 에하고 붙이면 뭐가 된다? 에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에스티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티온 이렇게 되지 않고 에하고 만나서 에타가 돼서 에스티온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말하면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음 축약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규칙이 적용돼서 이렇게 에곤, 에스티온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에곤이나 에스티온이나 사실은 둘 다 에타가 되어 있어서 미완료가 온 걸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엡실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적용해서 찾아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외워놓으면 얘는 그냥 우리가 에고는 아고에서 왔고 STO는 STO에서 왔구나 이렇게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혀 생소한 단어 처음 보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서 단어를 찾아야 될 경우에는 이것이 아에서 만들어진 건지 에에서 만들어진 건지 여러분이 각각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예외적인 경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예외는 아니고 독특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에코 동사 있죠. 가지다 소유하다. 그 동사의 기본형 어간이 에크거든요. 얘를 미완료로 만들면 앞에 에를 붙이고 뒤에 온을 붙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에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에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헬러어에서 에콘이라는 이 형태는 쓰지 않습니다. 대신 뭘 쓰냐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에이콘. 여러분 자세한 설명은 우리 여기 21쪽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21번 미주에 가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에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 원래 탈락된 철자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봐요. 그래서 에하고 만날 때 요 눈에 보이지 않고 탈락된 철자가 간섭을 해서 에하고 에가 만나서 에타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타가 아니라 A라는 형태로 약간 변형돼서 이제 활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로 바뀐 이 형태는 불규칙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어간이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자연스러운 이 어간 현상인데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불규칙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이라고 얘기하지는 말고 그냥 독특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냥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요. 에하고 오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간이 오미크론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오메가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그 경우는 당연히 오메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에하고 오하고 만나면 뭐로 바뀌냐? 오메가로 바뀌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오페일로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뜻이 뭐냐? 빚지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형이 뭐냐? 어간이 오페일이겠죠. 여기다 써봤습니다. 이렇게 오페일.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오미크론으로 철자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하고 O하고 만나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뀐다?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오페일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메가로 시작되는 그런 단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오메가로 길어지든 에타로 길어지든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얘가 엡실론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단언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헬라어 명사와 형용사는 몰라도 헬라어 동사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에타나 오메가로 시작하는 동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 그 뒤에 단어장에 보면은 에타나 오메가로 가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할 거예요. 하지만 동사의 개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몇몇 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에타나 오메가가 나오고 어미가 우리가 익숙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100% 그냥 미완료 과거거나 아니면 과거 형태의 직접어 형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나 지금 우리가 요 국어를 배우는 시점에서는 어떤 단어에 오메가나 에타가 나오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조건 미완료 과거 형태다라고 이해하면은 100%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명사라든지 뭐 예를 들면 다른 어휘에 오메가나 에타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또 동사라고 또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런 점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점만 좀 주의하면은 미완료 과거 형태의 이 모음 변경되는 요 특징들 여러분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오미크론과만 이것이 사용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들이 다른 모음자들과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심화학습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엡실론이 붙을 때 어간의 첫 모음자가 에타인 경우에는 그냥 에타가 되고요. 이오타인 경우에는 이오타의 장음이 되고요. 윕실론이 될 경우에는 윕실론 장음이 되고요. 오메가가 올 경우에는 오메가로 길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이 단어는 헤슈카조라는 단어예요. 자, 헤슈카조라는 단어는 고요한 삶을 영유하다 이런 뜻인데 좀 뜻이 긴데요. 얘가 뭐로 시작되냐면 기본형 어간이 에타로 시작되죠. 그러면 요 기본형 어간 헤슈카지에다가 앞에 에를 붙이면 에하고 에타가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에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헤슈카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이스큐오 동사인데요. 얘는 능력 있다는 뜻인데 얘가 이오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위에서 에가 이오따 앞에 오면은 이오따 장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퀴 앞에 에가 오니까 얘가 그냥 이스퀴온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도 뭐가 안 보여요? 엡실론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휘브리조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얘는 뜻은 모욕하다인데 이 기본형 어간이 휘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강기식도 있지만 얘는 염두에 둘 건 없고요. 이 경우에는 그냥 윕실론이 왔잖아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휘브리즈라는 이 어간 윕실론 앞에 애가 오니까 얘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윕실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휘브리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스큐온이랑 휘브리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에타나 오메가로 길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미완료 과거에서 된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엡실론 이오따가 만나면 이오따가 되고 엡실론 윕실론이 만나면 윕실론이 된다라는 요 규칙을 우리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뭐 또 요 단어들을 익숙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는 것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오디노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디노라는 동사는 산통을 겪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단어의 어간이 기본 어간이 오딘이잖아요. 그래서
오딘을 썼고 앞에 엡실론을 붙이고 뒤에 이제 온을 붙였으니까 이 경우에 에하고 오메가하고 만나면 오메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오디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디논 같은 경우나 이 에스카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타나 오메가로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타나 오메가가 나오면 엡실론이 붙은 경우일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다만 이 에스카존이랑 오디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형이 에타 오메가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합성동사의 경우, 여러분 합성동사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동사 해서 새로운 의미의 동사가 되는 이 동사를 합성동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하튼 이 합성동사의 경우 이 과거 시상 접두 모임 이 엡실론이 전치사부에는 붙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붙이지 못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애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붙일 수 없고 대신 어디에만 붙일 수 있느냐? 동사의 원어간. 그러니까 원어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원래 이 합성동사라는 것 자체가 독립된 단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전치사와 일반 동사가 만난 거니까 이 전치사를 뗀 이 어간을 그냥 원어간이라고 불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간에다가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써보면 전치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니까 엡실론이 여기 붙는다는 거겠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여기. 자, 그럼 여러분 전치사의 동사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 맨 앞에는 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미완료 동사 하더라도 우리는 앞에 애를 붙이고 뒤에 미완료미를 붙여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것이 미완료인지 현재 형태인지 등등을 파악했는데, 합성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어 맨 앞에 엡실론이 없으니까 또 우리를 당혹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합성된 단어가 전치사라면 그 전치사가 끝나는 철자 맨 뒤에 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밑에 나오는 요 예처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까따 바이노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는 뜻이 뭐냐면 내려가다는 뜻인데요. 얘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냐면 까따라는 전치사랑 바이노, 가다라는 동사가 만나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근데 얘를 미완료를 만들려면 이 까따 바이노에다가 어미 온을 붙이고요. 앞에 엡실론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요 규칙 있잖아요. 요 규칙에 따르면 까따 앞에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얘 붙일 수 없죠. 어디와 어디 사이에 붙여야 되냐면 전치사와 동사 사이에 붙여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붙여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까떼 바이논이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 앞에서는 까따 바이노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치사가 모음이 아로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까따 에 바이논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려면 까떼 까따 에 바이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전치사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철자가 오면 전치사의 끝 모음을 탈락시킨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까떼 바이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쉰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이 쉰이라는 것이 전치사고요. 아고라는 것이 동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완료를 만들 때 쉰, 아, 그에다가 만드는데, 자, 엡실론을 맨 앞에 붙이는 것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치사 앞에는 붙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어떻게 붙여야 되느냐면 쉰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서 애곤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쉰 뒤에다가 애, 아,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단축 규칙에 의해서 에하고 아고 만나면 뭐가 된다? 에타가 된다. 이 규칙이 적용돼서 쉬, 내, 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떠한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